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사단법인 민주유공자 유족회, 사단법인 5.18 후속부상자회, 재단법인 5.18 기념재단이 공동으로 드리는 자랑스러운 광주 5.18 상입니다. 국회에서 일하는 민형대입니다. 저는 광주 광산구 을일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5건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제가 5.18 관련 법안 9건을 발의를 했는데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우리가 예우법이라고 하죠. 이거 한 건 하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거 보통 보상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4건 해서 5건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은요, 기존의 5.18 관련 단체 사단법인이 크게 3개 있었죠.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 구속부상자회,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이 회원들이 공법단체 회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내용, 이걸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법단체가 출범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5.18 관련자 보상법 4건인데요. 이거는요, 기존에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됐거나 상이자로 한정되었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확대, 즉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성폭력 피해자나 수배자, 연행자, 구금자 같은 관련자들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특히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이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1년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작년 12월 9일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12월 9일까지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5.18 기념사업을 진행해 가려면 기념재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요할 텐데요. 이 법에는 5.18 기념재단 정부 지원 근거도 함께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통과시켰느냐, 통과에 되게 어려움이 없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5.18 예우법의 경우는 법체 개정에 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용빈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저는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법안 심사에 참여를 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보훈처가 그 공법단체 회원을 직계 유족에 한해서만 인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형제자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 기본 원칙을 흐트리면 법 체계상의 충돌이 생겨서 보훈 정책이 혼란스러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고민 끝에 우회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면 부칙을 개정하자. 그래서 부칙에다가 기존의 사단법인 회원 중에서 70여 명을 공법단체 회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통과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18 보상법의 경우에는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순서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안이 아주 많이 발의가 되기 때문에 이게 밀려버리면 아주 늦어질 수 있거든요. 다행히 우리 이형석 의원님이 되게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해주셨어요. 행안위 위원이시잖아요. 그래서 발의는 제가 했지만 이 5.18 보상법을 이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는 과정은 이형석 의원님이 아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다른 의원님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광주 지역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조직적 유능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두가 힘을 함께 모으니까 이걸 쉽게 풀어갈 수 있다, 그런 뜻이 될 겁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 설득하는데 이 상임위에서 예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이형석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12월 5.18 관련 3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진상규명특별법, 역사왜곡 처벌법, 민주유공자 예우법 이런 게 통과될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은 정말 광주의 국회의원분들이 하나로 힘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법안을 모두 9개를 발의를 했습니다. 9개를 발의를 했는데 이 중에 5건은 통과가 됐고 4건이 지금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특별법, 예우법, 진상규명특별법 이런 3개 법률에 어떻게 된 게 5.18 민주화운동이 무언지 그 규정을 정확하게 해놓지 않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의가 없어서 제가 아침에 오면서 왜 이게 안 돼 있지? 이걸 모르고 계셨구나 싶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 운동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딱 해놓고 말씀드린 5.18 특별법 이 법의 정의를 다른 법률에서도 그대로 준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18 보상법인데요. 이 보상 신청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쉽게도 보상 신청 기간이 이 법이 통과될 당시에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번째가 이루어졌고 이제 8차 보상 기간이 있는데 이 8차 보상 기간을 설정을 해두지 않아서 제가 대표 발의를 한 의원으로서 꼼꼼하게 잘 살피지 못했고 진행 과정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 이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제가 다시 8차 보상 신청 기간을 신청을 해서 이 기간 동안에 재분류 신청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 발의를 해뒀습니다. 지금 행안위에 계류 중인데요. 그동안 대선 같은 큰 정치적인 행사들이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제 빠른 통과를 위해서 행안위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서 5.18 관련한 법률이 많이 국회에서 제정 개정이 됐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광주 시민들과 5.18 관련 유족단체 그리고 광주의 공직자분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분들이 하나가 돼서 조직적 유능함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5.18 보상법의 경우에 지금 신청 기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서 심사 과정에서 빠지게 됐는데 이거는 사과 말씀 드리면서 꼭 다시 챙기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빨리 통과되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전히 지금 특별법이 법안이 통과가 돼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지만 진상규명,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가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더욱 우리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전두환은 내란의 우두머리였고 광주 학살의 주범이었는데 결국 그렇게 가버려서 진실을 내놓지 않고 가버려서 진실이 온전하게 규명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책임도 지지 않고 진실 규명도 도움을 주지 않은 채 사망해버렸는데요.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는데 그리고 처벌을 해야 될 사람들을 찾아내서 정의를,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함께 노력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5월에 후회드립니다. 5월 영령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민주인권 평화도시 광주를 잘 갖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5.18 정신을 잘 계승해 가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광주 시민과 5.18 단체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정치하는 저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5월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민영배 5.18 관련된 범위 확대와 5.18 유공자 명예회복, 권익 향상을 이끌었습니다. 5.18 민족 유공자 회원 모두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5월 단체는 헌법단체에 가는 과정에 그만큼 이념교육이 힘을 많이 썼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광주 5.18이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국민의식은 어떻게 조정돼야 되는지, 그 전에부터 우리 의원님이 그런 활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5월은 우리가 그냥 우리들만의 것도 광주 시민만의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유산이고 세계 시민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따르고 싶어하는 정말 뛰어난 역사적 업적입니다. 민영배 국회의원님을 광주의 큰 인물로 화이팅! 화이팅!